네, 안녕하세요. 네. 홍대미대에 재학 중이라는 정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짧지만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해볼까는데요. 네. 홍대미대 입시가 예고생에게 유리할까요? 참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어떨 것 같아? 예고 애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지, 아니면 특별히 뭐 예고 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을 것 같은지 라고 묻는다면, 일단 학생이 이제 홍대 재학생이니까 그래도 실질적인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홍대 디자인 계열 이제 과에 예고 애들이 많은가? 라고 묻는다면, 느낄 만큼, 피부로 느껴질 만큼 예고 애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그렇게까지 많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많은 학생들이, 예고가 아닌 학생들이 이 홍대는 예고에게 너무 유리할 것 같고 나는 예고가 아니니까 좀 불리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입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가 내신이 20이고 서류가 이제 80으로 바뀌니까 진짜 이거는 서류가 더 중요해지니까 예고 애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성급하게 또 판단해버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실증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진짜 홍대가 예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의 주관적 데이터가 아니고 좀 예고 홈페이지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들어가 보시면 합격 결과를 이제 다 이렇게 공지해 놓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볼게요. 특정 예고를 제가 뭐 이름까지 말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유명 예고라고 제가 두 개를 콕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예고 두 개. 네. 그러면은 A 예고, B 예고라고 했을 때 2019학년도 데이터를 먼저 보면 A 예고에서 디자인 계열로 합격한 총 원수는 18명. 그리고 서양화라고 여기는 해놨거든요. 서양화로 합격한 학생은 15명, 동양화 9명, 조소 15명.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B 예고는 디자인 계열은 16명, 서양화 19명, 여기 또 한국화라고 돼 있네요. 뭐 동양화겠죠? 13명, 그리고 조소 11명.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좀 남았겠죠. 그러면 홍대는 순수 계열 정원과 디자인 계열 정원으로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순수 계열은 동양화, 회화, 판화, 조소 이렇게 크게 4개 학과가 있으니까 동양학과는 24명, 회화과는 47명, 판화과는 23명, 조소과는 23명, 순수 계열로 총 117명을 뽑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계열 정원을 보면 디자인 학부는 86, 금속 조형은 19, 도예 19, 목조 19, 서무 패션 19, 총 162명의 학생을 선발해요. 그러면 순수 계열 정원 117명과 디자인 계열 정원 162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예고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A 예고는 순수 계열을 다 합치면 총 39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서양화, 동양화, 조소를 합치면 39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 계열 홍대 모집 정원이 117명 중에 39명이면 굉장히 많이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계열은 홍대 모집 인원이 총 162명이에요. 그 중에 18명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17명 중에 순수 계열은 39명을 보냈고 162명 중에 18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B 예고 또한 순수 계열은 43명, 디자인 계열은 16명. 이제 이렇게 보낸 거니까 점유율을 보면 디자인 계열보다 순수 계열이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순수 계열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예고 애들이 많이 뽑힌다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대신에 디자인 계열은 이 점유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매우 좁게 본 거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 이제 미대 자율전공 제가 뺐거든요. 그러니까 79명을 뽑아요. 79명을 선발하는데 보통은 이제 미자전을 쓰는 게 디자인 계열 애들이 많이 쓰죠. 순수 계열 애들보다는 디자인 계열 학생들이 미자전을 미술대학 자율전공을 많이 지원하니까 그러면은 이 79명을 디자인 계열에다 포함한다면 아까 162명 플러스 79명 241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봤을 때 홍대 세종 캠퍼스도 있잖아요. 그 26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41명 플러스 264명 하면 504명이라는 겁니다. 그 504명 중에 A 예고는 18명을 보낸 거고 B 예고는 16명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 계열에서는 117명 정원 중에 A 예고는 39명이고 B 예고는 43명이니까 예고가 너무 유리해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지만 디자인 계열에서는 이것도 사실 정식 캠자까지 가버리면 모집 인원이 504명보다 더 많아질 텐데 과연 예고에서 디자인 계열 진학 확률이 높은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입시가 내년부터 크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변하죠. 그러면 예고 관련한 것도 이게 그렇죠. 좀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순수 계열이 예고 학생들이 많을까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기준에서 디자인 계열과 순수 계열로 나눠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향과 기질상 디자인 계열 학생들은 이 변화에 그래도 조금 역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학생들이고 순수 계열 학생들은 비교적 입시 정보에서 그렇게 좀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미 기본적으로 예고를 많이 뽑으려 어느 정도 예고액 혜택을 초기에는 주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예고액 혜택을 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고 학생들이 실제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홍대 갈 수 있는 그 학생들을 예고 애들이 이제 선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국면에 돌입하면서 순수 계열은 되는 애들이 다 예고 애들이니까 이게 예고 애들을 막 뽑으려 했다기보다 예고 애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비례해서 예고 애들이 많이 됐겠죠. 근데 이제 입시 정보에 조금 문외한인 학생들은 어차피 나는 예고 아니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고 실제로 예고 애들이 많이 되니까 생각보다 지원을 이제 꺼려하고 있고 순수 계열에서는 많이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비율적으로 지원하는 애들도 예고가 많으니까 당연히 예고 학생들의 점유율이 아주 높아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디자인 계열은 그래도 학생들이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관리를 또 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애들이 생각보다 여기는 많이 되지 않았던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이게 훨씬 더 합리적 추론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 계열을 놓고 보면 보시다시피 더 이상 예고 애들이 늘어나기는 힘든 구조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년 입시에서 순수 계열 예고생들이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고 학생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예고 안에서도 내신이 높은 애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내신이 높거나 낮거나의 차이가 아니라 내신 낮은 애들도 다 넣을 거예요. 잘려 나갔겠지만 이제 안 잘리잖아요. 이제는 홍대를 더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내신이 낮아도 내신 높은 예고생들을 당연히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고 안에서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예고의 합격생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되는 학생들의 기질과 성향이 바뀔 것이다. 예고 안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순수 계열 학생들도 이제 내신 좀 낮아지고 했으니까 이거 막 나 예고 아니라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보셨다시피 디자인 계열에서는 예고 아닌 애들이 더 많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난 예고 아니니까 안 넣을 거야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디자인 계열인데 저는 내년
입시에서 디자인 계열의 경우에는 예고생들의 비중이 다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근데 궁금하죠. 왜 그럴까? 예고가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다고 해놓고 네. 왜 예고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는 입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조직적으로 전체적 대응을 하는 학교고요. 그러니까 이 입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예고 학생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다 넣을 거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다 넣을 거예요. 내신이 진짜 거의 7, 8이라도 다 넣을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죠. 그럼 지원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비례. 그렇죠. 많이 치기 때문에 대락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지, 이 학생들이 유리해서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예고 학생들의 어떤 비교과가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합격생의 숫자는 증가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학생들이 느끼는 것만큼 아주 막 예고 애들에게 유리하다라고까지 느껴질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 이것은 저는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예고생의 합격 비율이 조금 증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거든요. 이 정보라는 게. 그러면은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예고다 아니다가 아니라 서류와 학생부와 면접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이제 다시 결정이 되겠죠. 일단은 단기 국면에서는, 내년에서는 예고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내년에는 늘어날 수 있으나, 디자인 계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준비를 더 체계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듣다 보니 궁금해진 게, 아무래도 그래도 네. 예고 학생들은 일반 인문계 학생들보다 비교과가 좀 탄탄하죠. 내년에는 소류가 많이 중요해질 만큼 그게 많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좀 홍대 입시에 대해서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조금 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막연한 어떤 공포심이나 막연한 가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계속 불안하게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나 활동의 예고가 더 좋지 않냐라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직접 보시지는 못했잖아요. 네. 근데 학생이 사실 홍대생인데 홍대 디자인 계열 안에서 예고에도 별로 안 많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걔들이 그렇게 활동도 좋으면 더 많았어야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모든 학생들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또 예고의 명예도 있으니까 제가 뭐 예고가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문계에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홍대를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도하는 학생들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학생부나 서류가 일반 예고 학생들의 서류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월등히 좋다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자꾸 이 쟁점을 예고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프레임에서 해석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고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제 내신이라는 보호막이 있었고 예고 안에서, 그죠? 그리고 내신이 낮으면 예고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제 포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다 넣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내신이 자신의 어느 정도의 보호막은 돼줄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좀 홍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에 좀 맞춰 나가셔야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또 주로 이제 예고 아니니까 불안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어떤 점이 불안한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 아닌 학생들은 예고생들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고생들도 본인이 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측면만으로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입시의 쟁점을 예고다 아니다라고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홍대가 그 예고생이든 아니든 홍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변화도 생겼으니까 그 변화의 틀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이 영상을 계기로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입시를 네네. 하면서도 저도 의문이었었던 거였는데. 많이 또 그걸로 인해서 고민도 네. 많이 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신 거로 조금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네, 그걸 맞아요. 봤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네, 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